9페이지 교육비 납입 증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관리의 마지막 교육비 납입 증명입니다. 곧 2021년도 교육비 납입 증명 처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살펴볼 텐데요.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조회하고 자료 집계해서 보고자료 제출하면 유치원, 여기는 사립유치원이 포함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제출이 되고 고등학교와 국립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교육청은 자료를 접수하고 시도교육청은 지원교육청의 자료까지 제출받아서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교육비 납입 증명 처리 절차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교육비 납입 증명 업무를 위한 사전 작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작업은요. 학년반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용 여부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조회할 때 해당 학년이나 반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반정보도 확인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전 작업으로는 대상 납입금을 등록합니다. 납입금 정보관리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에 체크되어 있는 납입금만 집계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복구입비는 예상 과목이 교복구입비로 납입금이 등록되어야만 올바르게 교복구입비로 조회 및 집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 필요합니다. 다음 사전 작업은 대상 수납자 등록입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으로 조회되려면 이 수납자 정보관리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 여부가 Y로 등록되어야 되니까요. 기본정보 일괄 수정 버튼을 통해서 일괄 등록해 주시면 되고 일괄 등록되면 납입 증명 제출 Y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을 조회하고 집계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을 조회합니다. 조회하실 때 올바르지 않은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알림과 함께 색깔 표시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교육비 납입 증명은 주민번호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주민번호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가 올바르지 않은 대상은 주민번호 일괄 변경 버튼이 이 교육비 납입 증명 메뉴에 있으니까요. 이 화면에서 바로 변경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조회 구분을 증명서 출력 대상으로 선택하고 조회해서 납입 증명서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교육비 납입 증명은 수납 일자 기준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2021년도 조회 시 2020회계의 2021년 1, 2월 수납 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발행연도에 학적 정보가 등록된 학생만 조회되니까 2020회계 졸업생 중에 2021년 1, 2월 수납 금액이 있어서 이번 2021년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인 경우에는 2021년도로 진급을 해서 학적 정보가 존재해야 하니까요. 한 명의 대상자도 누락되지 않게 확인하고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비 납입 증명서 출력물입니다. 교육비와 교복부익비가 모두 출력되고요. 집계 전에 출력하면 수납 금액이 출력되고 집계 후에는 집계 금액으로 출력됩니다. 다음으론 교육비를 집계해 보겠습니다. 이 교복비와 교복구입비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조회 구분을 교육비 집계 대상으로 선택하고 집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집계 후에 집계 금액을 확인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집계 금액을 수정하거나 납입금을 추가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집계 금액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금액을 수정하거나 행추가로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납입금을 추가하고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엑셀로 납입금을 일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엑셀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서식을 다운받은 후에요. 엑셀 서식을 작성해 주시고요.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한 후에 검사를 하고 모든 데이터의 검사가 완료되면 생성 버튼을 눌러서
엑셀로 등록한 금액이 반영된 집계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집계 후에 금액을 수정하거나 엑셀로 일괄 등록하는 건 모두 옵션 기능이니까요. 필요하신 경우에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론 교복구입비를 집계해 보겠습니다. 조회 구분을 교복구입비 집계 대상으로 선택하고 조회해서 집계합니다. 집계 후 납입금 정보관리의 예상 과목이 교복구입비로 등록된 납입금에 대한 수납 금액이 올바르게 집계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교복구입비가 있음에도 집계가 되지 않으면 납입금 정보관리에서 예상 과목이 교복구입비인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자료의 집계가 완료되면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자료 제출 처리에서 국세청 기속 연도와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서 교육비와 교복구입비를 모두 제출합니다. 교육비, 교복구입비 각각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제출이 되고 고등학교와 국립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제출이 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제출 일자와 제출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출하신 후에 제출 취소 가능하신데요. 상위 기관에서 접수한 후에는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자, 학교는 보고자료 제출까지 하면 모든 교육비 납입증명 업무가 끝나는데요. 제출한 자료를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교재에 함께 준비했으니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이 교육비 납입증명 자료를 접수하고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는 보고자료 접수 처리입니다. 먼저 교육비 제출 기간을 확인한 후 접수합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사립유치원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비 납입증명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요. 상단에 있는 전체 사립유치원만 사립유치원 제외라는 구분값을 통해서 사립유치원 자료만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복구입비 제출 기간을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이렇게 상위 기관에서 자료를 접수하면 학교에서는 더 이상 제출한 자료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제출한 후에 내역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접수 취소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교육지원청도 관할 학교의 모든 자료 접수가 완료되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교육지원청과 동일하게 보고자료 접수 처리 메뉴에서 지원청과 고등학교, 국립학교의 교육비 자료를 확인하고 접수 처리합니다. 그리고 교복구입비도 제출기간 확인하고 접수 처리하고요. 이렇게 시도교육청에서 모든 자료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교육비 납입증명 업무가 완료되게 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국세청 제출 자료를 생성하는 메뉴인데요. 이 시도교육청 전체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한 후에 일부 학교의 내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서 학교별로 파일을 생성하는 메뉴이니까요.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교재 내용 참고해서 파일 생성하고 국세청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익 교육 여기까지 교육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교육비 납입증명 매뉴얼은 지원 서비스 학교회계 팁에도 따로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2021년도 교육비 납입증명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